일단 124번부터 126번까지가 무슨 전표예요?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분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그리고 분계는 다른 거 갖고 연습하지 마시고 지금 풀고 있는 이 180개짜리 있죠. 요거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기본이에요. 어려운 것도 몇 개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안 되면 어차피 기출문제 들어가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연습하지 마시고 분계 연습은 일단 초반에는 요거 가지고 반복 연습을 좀 하세요. 12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그래서 아마 세무 때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 자본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지 시험 봤었을 때 자본금이 있었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하나를 더 알아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더 알아야 되냐면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거기 지문 제일 처음에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 문제는 무슨 발행이에요? 주식 발행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시험 때 뭐지? 저거 주식 문제는 주식이나 사채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어려워요. 뭐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런 거는 뭐 다른 동네 얘기고, 우리는 그냥 시험 볼 때 주식 나오면 어렵습니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나와야 우리가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험 때 이런 거 맞추시면 80점 넘길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점대로 합격하시는 분들과 80점대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맞추냐 못 맞추냐 차이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대변의 자본금 거기 보시면 만주에 5,000원입니다. 만주에다가 5,000원 곱하면은 5천만원 나오긴 할 건데 되도록이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뭘로 계산하세요? 계산기로. 그래서 만주에 5,000원 하시면 5천만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당 얼마에 발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6,000원. 그러면은 만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6천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6천만원. 그래서 차변에 뭘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예금. 그리고 이제 증가감소는 안 쓴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이거라도 꼭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산부채 자본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건 다 외워놨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들어가세요? 일단 3300 가서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를 때는 요거 누르는 거라 그랬어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그래서 자본금 치면 여기 자본금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331번.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는 다 자본이에요. 여기 아래 동네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컨트롤 F로 뭐 하세요? 찾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통예금 했었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몇 번이라고 나와요? 103번. 103번은 무슨 자산? 당좌자산. 이렇게라도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얘 차변에 나왔으니까 자산에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얘는 대변에 나왔으니까 자본에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만원은 현금 줬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익이죠. 근데 거기에서 100만 원 썼으니까 900만 원만 이익입니다. 주식으로 이익 난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설명은 부연 설명 좀 더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아마 세무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회계보단 세무에 좀 더 잘 나옵니다. 어려운 분계다 보니까 회계 파트보다는 세무 파트에 좀 더 잘 나오기는 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짜리를 얼마 받았다? 6천 받았다. 그러면 얼마 이익 난 거죠? 1천만 원 이익 난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1천만 원 이익이었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만 원만큼 돈을 썼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이익 난 상태에서 100만 원 쓰면 얼마만 이익 나는 거죠? 900만 원만 이익 나는 거죠. 그래서 그 900만 원 이익 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발행할 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손해 났을 때고 요거는 뭐 났을 때요? 이익 났을 때.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 다 이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 날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손해 볼 때도 있죠. 그 차이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번.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124번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124번은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125번, 126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125번, 126번은 여러 번 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나왔던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할인. 그래서 앞에 보세요. 어음 할인하고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끝쪽에 매출 채권, 그 매출 채권에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거기 보시면 할인료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할인료 23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얼마예요? 2천만원이죠. 재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당좌 예금. 그래서 1977만원.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계속 풀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다음에도 또 나올 거니까 이런 건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6번 월급 주는 겁니다. 우리 관리부 월급 뭐라 그랬어요? 급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급여. 그래서 급여 110. 그 다음에 생산부 월급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금 130.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걸 공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니면은 일상생활 하실 때 공제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걸 무슨 금이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16만 2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223만 8천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7번부터 131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숙제였었죠 우리?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12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광고. 우리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시라 그랬어요. 불공. 그래서 불공은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무슨 승용차요,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인데 이거 왜 외우라고 했냐면 메인 매출 전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 아니면 과세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문제 보시면 광고잖아요. 뭐예요? 광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죠? 세금 계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근데 여기 우리 불공에 보시면은 광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불공만. 그래서 불공 생각한 다음에 봤더니 없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그 다음에 전자는 우리 광고하면 뭐라 그랬죠? 광고 선전비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일반 전표로.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서 요거는 이제 분기할 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치는 게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컴퓨터도 말을 좀 덜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내용이 광고한 거잖아요. 뭐 한 거예요? 광고.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광고. 치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왠지 여기에서 요 글자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러면 나올 때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광고했으니까 무슨 선전비? 광고 선전비 100만원.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세요. 지금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이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일 때는 나누기 1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100 하면 100만원 나와요. 요게 부가세 뭐예요? 별도. 그래서 포함을 별도로 구하는 방법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110으로 나누고 몇으로 곱하라고요? 100으로 곱하세요. 그 앞에 금액은 항상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죠? 현금 얼마요? 110. 그리고 쓰지는 않을 건데 내일 교재 가지고는 계세요. 뭐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해오시면 검사는 해드리고 뭐 안 해오시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뭐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12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제작 의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패턴 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제작 의뢰 나오면 무슨 가공비? 외주 가공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만들어 그 다음에 500번 때 뭐라고요? 외주 가공비 4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니까 45만원.
그 다음에 돈 줬나요? 외상으로 했나요? 외상으로 했죠. 이거 답 두 개라 그랬어요. 네, 미지급금도 맞고 모두 맞아요. 외상, 매입금도 맞습니다. 네, 둘 다 답이에요. 미지급금 쓰신 분도 맞고 외상 매입금 쓰신 분도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둘 다 답이냐면 우리가 가공을 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팔 거예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도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맞는 이유는 가공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할 거니까 외상 매입금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외주 가공비가 오잖아요. 그래 500번대가 제조 원가인데 이 비용 쪽은 판매하고 관련이 직접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지. 이 가공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거긴 하지만 이 돈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답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나오면 이렇게 안 내고요. 그냥 이렇게 내요. 뭐 현금으로 줬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답이라는 건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별표 하나.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뭐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수도광열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랬었어요?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500번대에서는 다르게 써요. 전력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전기요금만. 그 다음에 500번대는 가스수도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수도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그 다음에 무슨 요금이요? 난방요금. 요렇게 공장이냐 사무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정 과목이.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제조회사에서 총무직으로 일을 해봤었는데, 제조회사에는요 전기요금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회사일까요? 적게 나오는 회사일까요?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기계를 돌리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에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덜 중요하면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친 거예요. 왜요? 덜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덜 중요하다라고 보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나오죠.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클까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금액일까요? 대부분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전기요금은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배분하는 담당이었었는데 저희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전 직원 다 해봤자 20명도 안 되고, 근데 전기요금만 몇 천만 원 나와요. 왜냐면 기계 한번 돌리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진짜 대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들은요 한 달 전기요금만 억대로 나와요. 그것도 국가에서 깎아주는데도. 일반 가정집에서 저렇게 쓰면 몇 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데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거 중요해.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렇게 따로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9번 같이 보시면은요. 무서운 공장의 건물주인으로부터 공장 임대료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무서운 공장부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유월분 임대료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료는 집주인이에요. 뭐라고요? 집주인. 우리는 임차인이잖아요. 월세 살거나 전세 살면 임차인이니까 뭘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임차료예요.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 60만원. 이거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임차료는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저거 일반적으로 월세긴 하죠. 그 다음에 집주인은 뭐라 그런다고요? 임대료.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푸십시오. 임차료 가운데 뭐라고 써있죠? 차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차변에. 임대료 가운데 뭐라고 써있죠? 대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대변에. 근데 이렇게 풀면 90%만 맞아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제가 사이사이에 찍는 방법 알려는 드릴 거예요. 근데 찍는 걸로 하시면은 100이 아니라 90입니다. 항상 확률은.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아니 세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기 전기요금 얼마예요? 20만원. 그래서 공장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전력비.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대요. 이거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얼마요? 88만원 정리하시고.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네, 그냥 열심히 푸시고 헷갈리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야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0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광고.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거 풀었죠? 네,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30번은 매입의 과세. 역삼상사 아니고 휴지상사예요. 왜냐면 휴지상사로부터 물티슈 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역삼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휴지입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차변에 우리 광고하면 뭐라 그랬어요?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2,000개에 1,000원이면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 10%. 그래서 20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220. 그 다음에 13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수료. 저번에 한번 지나가듯이 어저껜가 적어드린 것 같은데 수수료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수수료 수익하고 수수료 뭐요? 비용. 이렇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수수료는 요거예요. 뭐냐면 서비스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네,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 내야 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를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 가시면 제일 많이 쓰시는 수수료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콤 같은 거. 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서비스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수수료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분계를 해야 되니까 매입의 과세. 그래서 매입과세고요. 거래처는 대신 팔어 부. 그 다음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 70만원이에요. 거기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예요? 7만. 그 다음에 뭘로 줬대요?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얼마 줬대요? 77만원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2번부터 136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풀어보세요. 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다 하신 분은 5분 드릴 테니까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오는데 직원 나오면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나오면 뭐예요? 접대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누굴 위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했대. 그러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이 결혼했대.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줬죠? 근데 공장이니까 뭐예요? 500번대예요.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얼마 드렸죠? 880.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88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육 그 다음에 공장 신입사원 교육한 겁니다. 맞죠? 네, 교육하면 뭐라 그랬어요? 교육 훈련비인데 모르면 여기에다 쓰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쳐요? 교육 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운 좋게. 예. 근데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찍기는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도 좀 시험 때 있어야 돼요. 그 몰라갖고 쳤는데 떴어. 근데 하나만 떴네. 그러면 맞을 확률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면 무슨 훈련비? 교육 훈련비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번대 교육 훈련비 얼마예요? 7명이니까 7만원. 뭘로 드렸죠? 현금 줬죠. 이 정도는 시험장 가서 맞춰야 됩니다. 이거 뭐 아주 막 복잡하고 그런 계정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게 기억나냐 안 나냐 그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개 잘 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때 그 계정 과목이 기억이 나는 거고 분개 못 하시는 분들은 계정 과목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개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솔직히 7만원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앞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그래서 언제 못 쓰는지 잘 봐두시고 13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제. 시제가 잔액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거나 적은데 왜 많은지 왜 적은지 모를 때 쓰는 걸 뭐라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 다음에 부족은 뭐 한 거죠? 적은 거죠. 그래서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원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네, 그러면 현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으니까 현금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나야 되겠죠. 뭐가 많으니까요? 현금이 많으니까. 왜냐면 우리 장부가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이거 되게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가 중요해요. 왜냐면 장부는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부에다 100만원 만드는 거 쉬워요. 장부에다 현금 얼마 써버리면 되죠? 100만원 쓰면 장부엔 100만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고 가서 확인했더니 10,000원밖에 없어. 예,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근에 또 걸렸잖아요. 얼마에 먹었다 그랬더라? 몇 억도 해드신 분 또 걸렸잖아요. 예,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해먹거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남동공단에서 6억인가 8억 해드신 분. 예. 근데 그게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법이 좀 그지 같아서 그래요. 그런 거 하면 한 2, 30년씩 두드려 패면은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해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0억 했는데 2년 나왔어. 할걸요? 10억 했는데 2년만 살면 된대. 예, 예전에 진짜 있었어요. 어느 고등학교 가갖고 기자가 너네한테 10억 줄 테니까 1년 동안 갔다 오겠니? 그랬더니 70%가 네, 갔다 오겠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법이 너무 약해요. 한 10억 했으면 한 10년씩, 아니다, 10년도 짧구나. 한 2, 30년씩 때리면 무서워서 못해요. 10억을 가지고 아니죠. 빼돌려 놓는 거죠. 안 걸리도록. 예. 예. 근데 걸리면은 다시 뺏기기는 해요. 예. 안 걸리도록 예, 타인명이나 이런 식으로 빼돌려 놨어요, 이미. 예. 그거 빼돌리는 사람들이 뭐 그냥 열심히 빼기만 했겠어요. 나중에 걸렸을 때 뒷감당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변호사가 그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걸리면 다 압수된다고. 그거 누가 몰라요? 알지. 근데 압수되기 전에 다 빼돌려 놓을 건데. 그래서 현금이 얼마 늘어났어요?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얼마요? 5만 원. 근데 기자가 가서 한 얘기는 아까 물어보신 게 맞아요. 만약에 1년 갔다 오면 10억 줄 테니까 갔다 오겠니였어요, 질문이. 그랬더니 내가 한 7, 80% 정도? 1년에 10억이면은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 많이 해 먹어야죠. 저 고등학교 때 꿈이 진짜 저 좀 희한한 생각 종종 하는데 은행 들어가서 저기 뭐냐 신문 1면에 나오는 게 꿈이었어요. 은행을 못 갔지만. 네. 은행 그 뭐냐 1면에 나오려면은 몇 천억은 해 먹어야 됩니다. 진짜 그게 꿈 중에 하나였어요. 기왕 걸릴 거면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신문 1면에 나야 되지 않겠냐. 예, 짜잘하게 해갖고 신문 끝에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솔직히 회사 가보시면 알아요. 네, 13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뭘까요? 개정 과목으로. 차량 운반구예요. 왜냐면 오토바이로 운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입니다. 얼마요? 1,500만 원. 그리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좀. 검사하다 보면 제가 검사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목을 하도 잡아갖고 여기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토바이 1,500만 원. 혼나요, 이러면. 걸리면. 여기에다 쳐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오토바이 쳐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건 좀 쓰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이게 긴가민가 하면 여기에다 무조건 쳐보세요. 여기에 안 뜨는 건 쓰시면 안 돼요. 막 오토바이 쓰시는 분도 있고 이륜 자동차까지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그러잖아요. 바퀴가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계약금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먼저 주면 뭐라 그랬어요?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그럼 이거는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성급금이 맞을까요? 선수금이 맞을까요? 성급금이 맞겠죠. 왜냐면 급이 뭐예요? 주는 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오토바이. 근데 서울만 쓸 거예요. 오토바이 쓰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6개월 후에 주나 내일 주나 다음 주에 주나 안 준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왜요?
오토바이 우리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운반하려고 산 거죠. 그래서 1400. 여기도 서울. 그리고 거래처 쓰는 거 헷갈리시면 외우세요. 초반에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선급금이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덜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 아직 안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안 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지금 선급금 썼죠? 그러면 얘도 써야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 같이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지급금 썼죠? 그러면 누구도 써야 돼요? 거래처? 미수금도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엮어서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방문객 선물. 그 다음에 회사 마크 표시.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답 적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체크해서 부족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136번은 회사 마크가 없으면 기부금이에요. 회사 마크가 없으면 기부금인데 여기는 회사 마크를 뭐 했죠? 표시했죠. 그러면 이거는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좋은 일에 쓰는 건 기부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방문객 선물만 줬어. 이러면 기부금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회사 마크를 뭐 했죠? 표시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 홍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하면은 광고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왜냐면 홍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느 내용이냐, 주 내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중에 이거 있거든요. 광고하려고 인쇄를 했어. 그러면 저희 광고했을 때 광고 선전비고, 인쇄했을 때 뭐죠? 도서 인쇄비죠. 그러면 광고하려고 인쇄했으면 광고 선전비가 맞을까요? 아니면 도서 인쇄비가 맞을까요? 그땐 광고 선전비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주된 목적은 인쇄가 아니잖아요. 네, 무슨 목적이죠? 광고 목적이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내용만 봐서는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 광고 선전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우리 회사 홍보했으니까 이때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광고 선전비.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풀고 쉴 거예요. 137번부터 140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인데 137번 문제를 좀 바꿀게요.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3% 삭제하세요.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리면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로 바꿔주시고 신용카드 3%는 뭐 하시라고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번부터 140번까지 풀어보세요. 요거까지 맞추고 오실 겁니다. (13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국민카드. 우리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지금은 카드잖아요. 카드가 있으면 매출의 카과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면 과세고 카드면 카과고 현금 영수증이면 뭐예요? 현과예요. 뭐라고요? 현과. 그래서 그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증빙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은요. 거래처가 김도환.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 그랬죠? 25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5,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 받았죠? 카드는 현금이라 그랬어요? 외상이라 그랬어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27만 5천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구신용카드가 아니고 국민카드.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카드로 하면 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민카드 따로 적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김두한이랑 거래했잖아요.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김두한. 근데 돈은 김두한이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국민카드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국민카드한테 달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하고 다를 때는 거래처를 이렇게 따로 적어 주셔야 되세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번은 매입의 과세 전력 공사부.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사무실 있죠? 사무실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도 광열비. 그 다음에 공장은 뭐라 그랬죠? 전력비.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40만원. 그 다음에 뭘로 납부하셨대요? 현금 440. 그 다음에 13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외주 가공비로 처리. 이렇게 힌트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나오면 힌트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현재 부 외주 가공비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이라 그랬죠? 답 두 개예요. 미지급금도 맞고 모두 맞다고요. 외상, 매입금도 맞습니다. 외주가공비만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40번 14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발송우님 그리고 앞에 보세요. 뭐 얘기할 거냐면 어저께 요거 몇 번 적었었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이게 세트예요.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매입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네, 매출이니까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우리 운임을 운반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운반비. 그러니까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초반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게 살 때냐, 뭘 산느냐, 팔 때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험 볼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다. 다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붙는 사람과 떨어지시는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시험 문제 나온 걸 많이 기억하냐, 시험장 가서. 그다음에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나냐 안 나냐지 제가 봤을 땐 딴 거 없어요.
참고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10,000명 정도 접수한다라고 치면 1,000명 정도는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평균. 그전에는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15,000명 접수하면은 한 12,000명 내지 13,000명만 시험 보고 한 2,000명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시험장에. 예. 왜냐면 본인들 알잖아요. 나는 봐도 어차피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야. 그러면 접수만 하고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00명 돼요. 근데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접수하시면 무조건 보시고. 그다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소서, 상사, 부. 그 다음에 제품 팔면 무슨 매출이라고요?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240. 그 다음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매출할 때 부가세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매입할 때는요, 부가세 대급금. 그건 이제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전액 현금 받았대요. 현금 264만원. 그 다음에 만원은 운임이죠. 운임은 운반비입니다. 뭐라고요? 운반비. 그래서 800번대 운반비 만원. 매입일 땐 합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일 땐 따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만원. 그리고 반복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그 뒤에 거 이제 한 40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뒤에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